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뭘,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쓸어 담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한일 두 나라 소비의 무게중심이 지난 20년간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는지가 보이거든요. 단순한 쇼핑 이야기로 넘기기엔 조금 아까운 주제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판을 좀 깔아놓고 시작할게요. 숫자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637만 명, 그리고 2025년에는 그 위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서 일본인은 오랫동안 상위권을 지키는 큰손이었고 최근에는 2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어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여성 비중이 유난히 높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뷰티, 패션, 미용 시술 소비의 주력 세대가 통째로 서울행 티켓을 끊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에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 2025년 대일 여행 수지 적자는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7,700억 원. 1998년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예요. 반대로 일본인이 한국에서 쓴 돈은 대략 4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역전은 아닙니다. 곧 우리가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다만 눈여겨볼 건 방향과 속도입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뽑는 지갑의 두께가 항목별로 보면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영역을 딱 5개만 꼽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개 중 마지막 하나는요, 아마 여러분이 진짜 이걸 굳이? 라고 하실 만한 겁니다. 자, 그럼 5번째부터 갑니다. 5번째, 옷입니다. 한국 패션. 이건 사실 좀 놀라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패션의 기준은 오랫동안 일본이었거든요. 하라주쿠, 시부야, 다이카냐마, 유행이 시작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명동, 홍대, 성수의 매장에 가보면 계산대 앞 대기줄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그 중에서도 일본 여성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아이돌 효과. 무대에서, 공항에서, 브이로그에서 아이돌이 걸친 브랜드는 그날 밤 일본 트위터, 이제는 X라고 하죠. 거기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릅니다. 둘째, 가격과 종류. 같은 한국 브랜드도 일본에 수입되면 관세와 유통 마진이 붙어서 훨씬 비싸지거나 아예 신상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서울에 오면 최신 컬렉션이 매장 정면에 걸려 있고 가격도 훨씬 착합니다. 어차피 살 거 현지에서 사자. 이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배우던 자리에서 이제 가르치는 자리로. 이 흐름이 옷이라는 카테고리에서도 조용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4번째, 이건 사가는 게 아니라 먹으러 오는 겁니다. 음식이에요. 가장 상징적인 게 치킨입니다. 저도 처음엔 좀 갸우뚱했어요. 일본에도 가라아게 있고 편의점 튀김 있고 손 큰 튀김 요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치킨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이해되고 있어요. 바삭한 튀김옷 위에 매콤달콤한 양념을 통째로 버무리거나 간장 소스에 파채를 얹거나 치즈를 뿌리는 그 조합. 이건 일본에는 거의 없는 문법입니다. 드라마와 예능에서 치맥 장면을 수십 번 본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진짜로 살아보러 오는 겁니다. 한우도 있어요. 일본에서 A5 와규를 제대로 먹으려면 지갑이 정말 얇아지는데 서울 마장동이나 강남의 정육식당에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등급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군 요거트 아이스크림 매장, 드라마에 나온 노포 국밥집, 심지어 편의점도 관광 코스입니다. 삼각김밥 사서 컵라면 옆에 두고 즉석 도시락을 데워 먹는 그 소소한 풍경이 일본 관광객에게는 드라마 속 장면을 실제로 살아보는 경험이 됐어요. 음식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다시 사람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이제 3번째, 여기서부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영역이에요. 약국입니다. 앞에서 성수동 약국 앞줄 이야기하셨죠? 그 장면이 그냥 인상평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되는 현상이라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년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2조 12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큰 게 뭐였느냐? 약국이었어요. 전년 동월 대비 206.1% 증가,
3배가 됐다는 뜻이죠. 피부관리와 마사지가 153%대, 피부과가 85%대였는데 그걸 다 앞선 성장률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연간 규모입니다. 2025년 한 해 외국인이 한국 약국에서 지출한 금액이 약 1,414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142% 폭증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 달 반짝 튄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럼 뭘 사가느냐? 목록이 놀랄 만큼 구체적입니다. 여드름 치료제, 흉터 연고, 색소 침착 개선 크림, 피부 재생 연고, 화장품보다 목적이 명확하고 효과가 확실하다고 입소문난 제품들이 앞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이 상비약 라인, 감기약, 소화제, 인후 스프레이, 진통제, 파스와 근육통 완화제는 부모님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되는 경우가 많고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루테인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빠르게 리스트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외국인 의료 소비 10건 중 7건이 병원이 아니라 약국에서 일어난다는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약국이 외국인에게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의료 접점,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병원 예약 없이도, 통역 없이도 스마트폰 화면 한번 보여주면 필요한 게 손에 잡히니까요.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역시 현장의 사업자들입니다. 성수동에서는 관광객 대상 약국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앞자리수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명동 일대에는 관광객을 겨냥한 약국이 지난 1년 사이 2자릿수로 새로 생겼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장 입구엔 외국인 인기 상품 코너가 따로 있고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안내판이 나란히 붙어 있고 어떤 곳은 외국인 전용 계산대까지 운영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약국이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두 번째, 어쩌면 여러분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화장품, K-뷰티예요. 일본 관광객이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캐리어를 놓고 달려가는 곳 중 하나가 올리브영입니다. 여기 숫자가 상징적이에요. 올리브영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연간 실적과 비교하면 약 26배. 다시 읽어드릴게요. 3년 사이에 26배. 또 하나, 올리브영 외국인 고객 중 약 40%가 매장 2곳 이상을 도는 걸로 나타났어요. 명동에서 시작해서 홍대, 성수까지 이동하면서 순례하듯 쓸어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애초에 이 사람들은 왜 한국 화장품을 아는가? 배경엔 일본에서 몇 년째 이어지는 K-뷰티 열풍이 있어요. 일본 수입 화장품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이 수입한 전체 화장품 중 한국산 점유율이 30.3%로 1위. 이걸로 4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을 다 앞섰어요. 즉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이미 한국 화장품을 써봤고 유튜브와 틱톡에서 무수히 봤고 그럼 이왕이면 본토에서 제대로 골라보자가 자연스럽게 나온 상태로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특히 열풍의 중심에 있는 게 선크림입니다. 발림이 가볍고 얼굴이 하얗게 뜨는 이른바 백탁 현상이 적다는 평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일본 뷰티 유튜버가 한국 선크림 비교 영상을 하나 올리면 조회수가 100만 단위로 찍히고 댓글창은 다음에 한국 갈 때 부탁, 그거 어디서 사? 로 도배됩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실제로 항공권 검색, 예약, 방문으로 이어져요. SNS가 관광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화장품엔 결정적인 특징이 있죠. 피부에 발라봐야 나한테 맞는지 안다는 것. 이건 온라인 배송으로는 절대 대체가 안 됩니다. 게다가 한국형 대형 헬스앤뷰티 스토어 문화 자체가 일본엔 거의 없어요. 넓은 매장에 수백 개 인디 브랜드가 한 번에 진열되어 있고 테스터를 마음껏 발라보고 세금 환급까지 자리에서 해주는 그 경험. 한국에 와야만 가능한 쇼핑이라는 인식이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의외이면서도 사실은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항목일 거예요. 첫 번째는 피부과, 즉 미용 의료입니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약 11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61만 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예요. 그리고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37.7%로 압도적 1위,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미국,
네 번째 대만이 뒤를 잇습니다. 진료 과목은 피부과가 69.7%로 압도적이고 성형외과가 14.0% 정도로 이어져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지표 하나 소개할게요. 방한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결제한 금액 중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2.3%로 18개 소비 항목 중 1위입니다. 쇼핑보다 의료에 더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같은 일본인 관광객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국, 호주에 갔을 때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4에서 2.8%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인에게 여행지에서 의료시술을 받는다는 소비 방식은 오직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왜 굳이 비행기까지 타고 시술을 받으러 올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 차이가 아주 큽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어떤 피부재생 주사 시술은 일본 클리닉에서 받으면 서울의 몇 배 가격이 매겨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 왕복 항공권, 3박 호텔, 식사비를 다 더해도 서울에서 받는 편이 더 싼 상황이 진짜로 생기는 겁니다. 둘째, 경쟁이 만든 기술의 밀도.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은 세계에서 피부과가 가장 밀집된 구역 중 하나예요. 좁은 구역에 수많은 병원이 몰려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니 기술은 위로 밀려 올라가고 가격은 아래로 조여집니다. 이 지독하리만치 빡빡한 경쟁 구조가 역설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세계 최고 조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 수준까지 끌어올린 데는 눈높이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의 공이 큽니다. 우리가 요구했고 병원들이 응답했고 그 결과물을 지금 외국인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구조인 셈이에요. 이제 일본 관광객 사이에서는 아주 정형화된 하루 코스가 있습니다. 오전엔 강남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곧바로 근처 약국에 들러 진정 크림과 재생 연고를 챙기고 오후엔 명동으로 이동해서 올리브영 두세 곳을 돌고 성수에서 옷 몇 벌을 산 뒤 저녁엔 홍대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 이 코스는 이 가격에 이 다양성으로 이 짧은 이동거리 안에서 세계 어느 도시도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한번 경험하면 또 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까지 데려옵니다. 여기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질문 하나만 짧게 정리하고 갈게요. 왜 자기 나라에서 안 사고 굳이 한국까지 와서 살까? 이유는 사실 늘 셋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가격이에요. 수출로 넘어가면 관세, 유통 마진, 수입 프로모션 비용이 층층이 붙습니다. 현지에서 사면 그 거품이 다 빠지죠. 둘째, 다양성이에요. 일본에 정식 수입되는 한국 제품은 검증된 인기 품목 위주고 신상과 한정판, 그리고 인디 브랜드는 대부분 현지 매장에만 있어요. 셋째, 경험이에요. 매장에서 테스트하고 약사에게 설명 듣고 시술 후에 병원 라운지에서 다음 방문을 예약하는 이 모든 순간은 온라인 장바구니로는 절대 복제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SNS라는 결정적인 촉매가 얹힙니다. 일본 틱톡과 인스타그램, X에는 한국 가면 꼭 사와야 할 리스트 콘텐츠가 넘쳐요. 명동 약국 브이로그, 올리브영 추천템 정리, 강남 피부과 후기가 수백만 조회를 찍습니다. 이걸 본 사람이 오고 와서 자기 영상을 올리고 그걸 본 다음 사람이 또 오는 자기 강화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흐름의 진짜 뿌리에는 K-팝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돌이 만든 관심이 한국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번졌고 그 호기심이 뷰티로, 음식으로, 패션으로, 그리고 의료로 순서대로 옮겨졌어요. 재미있는 건 이 확장 속도가 매년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화장품 몇 개로 시작한 일본인의 쇼핑 리스트가 이제는 선크림, 여드름 패치, 흉터 연고, 감기약, 파스, 옷, 치킨, 시술 예약권까지 담긴 어마어마한 목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목록 옆에서 조용히 몸을 키우는 다음 후보도 눈에 띕니다. 이른바 K-웰리스, 홍삼, 콜라겐 젤리, 이너뷰티 캡슐, 유산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먹는 화장품이라는 콘셉트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다음 유행의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어요. 리스트가 어디까지 길어질지 솔직히 지금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이 이야기의 가장 매력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처음에 약속드렸던 그 의외의 품목 이야기를 이제 풀어드릴게요. 바로 쌍화탕입니다. 네, 그 갈색병에 담긴 예전 어른들이 노른자 띄워 마시는 한방차 맞습니다. 최근 명동과 종로의 오래된 약국 안쪽 카운터에서는 일본 관광객이 쌍화탕을 컵으로 한 잔 마시고 나서 10병이 든 박스를 통째로 사가는 장면이 심심찮게 잡힙니다.
서울의 어느 노포 약국에서는 노른자 얹은 쌍화탕을 마시는 일본인의 사진이 신문 지면에 실릴 정도였어요. 피로 회복에 좋다는 입소문이 SNS를 타고 번지면서 이 독특한 한방 드링크가 일본엔 없는 한국만의 물건 카테고리에 진입한 겁니다. 같은 결에서 폭발한 게 파스예요. 성분이 강하고 붙이는 감각이 확실하다는 후기가 퍼지면서 부모님 선물용으로 상자째 담아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같은 그야말로 평범한 상비약들도 한국 것이면 일단 믿는다는 반응 속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화장품 몇 개로 시작했던 그 짧던 목록이 이제는 한방 드링크와 파스, 그리고 상비약까지 담아가는 두꺼운 목록으로 자란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옷, 음식, 약, 화장품, 그리고 의료. 이 5갈래에서 일본 관광객은 지금 한국을 사실상 쇼핑 성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도쿄 돈키호테에서 카트를 채우던 그 풍경을 그들이 명동과 성수, 강남에서 그대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뿌린 돈이 대기업 매출로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중소 인디 화장품 브랜드, 강남에 개원 3년차 피부과, 명동 골목 안쪽 오래된 약국, 홍대 근처 작은 치킨집, 성수의 개인 옷가게. 관광객 한 명의 소비가 여러 사람의 생계로 골고루 번져나갑니다. 이게 관광이라는 산업이 가진 진짜 힘이에요.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내는 수출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와서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서비스 수출인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큰 그림은 우리가 훨씬 많이 씁니다. 대일 여행 수지 적자는 여전히 사상 최대치고 이 판이 하루